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테슬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도량이 좀 많이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13% 정도 감소를 했는데, 요거를 보기 전에 일단은 뭐가 나왔죠, 오늘? 관세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 미장이 시작하지 않아갖고, 이 관세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열렸죠? 관세 발표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열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는데 개파락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미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우리나라한테 좀 왔던 것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운 관세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막아둔 것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나쁘지 않게끔 반응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밤에 미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일단은요, 인도량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기 차종인 모델 Y 업그레이드랑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소비자 반감이 커지면서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얘가 가장 큰 이유기는 하겠지만은, 두 번째 이유도 요거도 있겠죠.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모델 Y가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뀌면서 한동안 이 모델 Y를 생산하지 않고 이 신형을 생산을 하다 보니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영향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 모델 Y가 신규로 나오는 3월 정도쯤부터 2월 마지막 주 정도? 그때쯤부터 뭐가 나왔다? 판매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모델 Y 주니퍼죠. 새로운 차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도기를 좀 겪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13%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적지 않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실적이 올해 초 테슬라 사업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일단은 모델 Y도 Y겠지만은 반 머스크라고 해갖고 차를 안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의 결과물을 좀 보여준 거죠. 특히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부진한 것이 어쩔 수 없었다. 특히 어디서 유럽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50% 이상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거 한번 이미지가 이렇게 되면은 그거 쉽게 고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유럽에서도 FSD에 대한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편안함, 물론 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편안함을 그 사람들이 조금 몸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면은 과연 다른 자동차를 타고 막 3시간, 4시간 운전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편안함에 빠질 거고, 그 편안함의 끝판왕에 테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테슬라를 사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테슬라도 당연히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맞다. 중국도 그러더라고요. 한 2, 3년 정도 있으면은 테슬라 따라잡을 수 있다.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국 이제 관세가 얘기가 나와졌고,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기본 10%, 그 다음에 우리한테 미국이랑 그 다음에 어떤 나라랑 무역을 하는데, 미국이 적자야 그러면 그 나라한테 추가 관세,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FDA 승인, FTA죠. 그런 계약도 있고, 나라와 나라가 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로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림없죠. 대통령 한마디에 그 계약, 나라와 나라가 정말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부터 맺어졌던 그 계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파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독불장군 형식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는 따로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얘기를 하기로는
뭐 러시아랑 미국이랑 뭔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 그러니까 무역 거래를 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예, 중국을 뭐예요?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눈치를 보고 러시아한테 조금씩 우쭈쭈 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트럼프가 뭐 너희들 전쟁 그만해 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가 우습게 생각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는 미국이 또 화를 낼 건데 지금 트럼프가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한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놓고 보면은 그 적대국은 러시아였거든요. 러시아 첩자가 와서 뭐 러시아가 뭘 하고 러시아가 테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가 많았는데 트럼프가 딱 당선되고 나서 러시아는 나의 친구야. 미국과 동맹국들 그동안은 우리 미국의 등골 빼먹었던 그런 나쁜 나라들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완벽하게 지금 노선이 바뀌었거든요.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이 노선이 바뀐 거는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실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테슬라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가 말하기로 야, 내가 손해를 열흘을 보는 거면 너희들은 한 90을 손해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내가 치킨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표를 한번 좀 보여드렸죠. 예, 차를 제조하는 부분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테슬라가 유리한 이유는 뭐다?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는 미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차는 또 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테슬라는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고 독일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판매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품 몇 가지 정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관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피해는 보겠지만 그나마 테슬라가 덜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수장 관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법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130일 이상 정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에 도지 수장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특히 뭐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언젠가는 부서는 없어질 거고 뭐 테슬라 쪽으로 머스크도 복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좀 힘이 실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또 완전 가짜뉴스야 라고 하면서 도지 수장 자리에 내려온다는 보도가 잘못되었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스크가 귀환을 한다. 그래서 정치지 그거 이제 그만하겠다. 라고 하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움직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정치하면서 뭐 미국을 살리겠다 뭐 이렇게 뭐 웅장한 위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정작 테슬라 주주들은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주주들은 미국이 잘 사고 그런 거는 상관없죠. 당장 내 주가 먼저 올려놔. 내가 투자한 돈부터 원상복귀 시켜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은요, 뭐 오늘까지만 놓고 본다라도 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은 어느 정도 만들어준 상태로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요 300달러와 250달러 다음 레벨업 구간은 어디예요? 300달러와 350달러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항과 지지를 받아가면서 올라가면은 결국 어느 순간보다 한 450달러 정도까지는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지는 않게끔 천천히 좀 지켜보면 되겠고 일단은 5월 달보다는 6월 달이죠. 6월 달에 일단은 그 텍사스인가요? 그쪽에 뭐가 있다? 로보택시 발표가 있죠. 로보택시가 아마 출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뭡니까? 다른 도시로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트럼프의 정책이고 각 도시마다 정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전기차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도시 라인에서 이 로보택시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특별히 막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기회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관세가 지금 발표되는 흐름에서 뭐 테슬라에 뭐 이렇게 대립되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테슬라보다 더 힘들어진 거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뭐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 어떤 뉴스 나왔죠?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놨는데 이게 미장국장 다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나는 둘 다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둘 다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하시고요. 국장이든 미장이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 알아야 되는 것들만 저희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막 100개, 200개, 300개 뉴스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을 딱 정독하시는데 한 10분 정도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보셔도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뭐가 움직였고 뭐가 중요했는지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뭐 미장이 뭐 쉽다, 국장이 쉽다 뭐 이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국장에서도 오늘 요런 액션들, 요런 매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일같이 매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연히 그 결과물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영상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맨 밑에 뭐가 있죠? 문의하기 버튼이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나도 한번 같이 매매하고 싶다 이렇게 뭐 말씀을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